행렬. 자, 이번 시험에서 3문제 내지는 한 4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틀린 순간 우리는 난감이 되는 겁니다. 안녕, 이렇게 너 누구니? 이렇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자, 첫 번째 정의부터 갑니다. 오늘 다 끝내야 돼서 좀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행렬의 정의부터 먼저 하죠. 행렬의 약속. 행렬은 뭐냐면 그냥 수나 문자가 있을 거야. 뭐 숫자건 문자건 상관이 없는데 그 수나 그 문자를 그러니까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해요. 그러니까 직사각형의 모양으로 배열해 놓은 것을 행렬이라고 합니다. 날씨가 좀 이상해. 치과 갔다 왔니? 치료 받았어? 교정 중이라고. 교정 중이야. 아픈. 내가 세상에 제일 싫어하던 게 수학 못하는 다음으로 치과거든. 네. 안 아파? 좀 많이 아니 아파. 너무 싫어. 너도 교정하지 않니? 아프지?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에 내가 치과 말한 적 있나? 치료받다가 간호사 얼굴을 발차기를 한 적이 있거든. 진짜로 그 내가 보기엔 그 의사가 뭐 치료하다가 어떻게 신경 살짝 건든 거야. 그 온몸에 전기 쫙 도는 거 아니? 몸이 이렇게 되더라고. 간호사가 이러면서 뒤로 쓰러지고 막 그랬는데 그때 어릴 때 진짜 어릴 때였는데 그 트라우마가 있어 아직도 치과에 대해서. 난 그래서 지금 이빨이 아파도 참다가 이제는 죽겠다 이때 치과를 가. 너무 싫어. 세상에 제일 싫은 게 치과야. 그러니까 그 냄새도 너무 싫고 딱 앉아서 이렇게 대기할 때 있잖아. 거기 딱 그 치료하는 거기에 의자에 누워서 기다리잖아. 그때 그 한 3, 4분 시간이 세상에서 제일 싫어. 너무 싫어 진짜. 너무 싫어. 절대 안 가. 다시. 그러니까 수나 문자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한 거를 우리가 행렬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예요. 그냥 이 괄호 표시 하시고요. 여기다가 뭐 1 쓰고 뭐 x 쓰고 뭐 5 쓰고 뭐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행렬이라고 하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뭐 2, 1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뭐 1, 2, 3, 0, 1, 5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걸 행렬이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이 행렬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뜻이잖아요. 가로 세로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가로를 행이라고 하고요. 행. 그 다음에 세로를 열이라고 해요. 남자들은 이제 문제 가면 열 맞춰 이런 말 되게 많이 듣거든요. 열 맞춰! 하면서 열을 쫙 맞춰야 돼요. 세로줄 맞추는 거거든요. 열을 맞춰라. 이렇게 딱. 삐져나오지 않게. 그래서 막 맞추는 거. 열 맞춰라. 세로가 열, 가로가 행입니다. 그럼 얘는 자 행이 몇 개짜리냐면 2개짜리고 열이 2개짜리이기 때문에 이 크기를 말하는데요. 행렬의 크기, 행렬의 모양, 어떤 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얘는 행이 2개짜리니까 2개짜리, 열이 2개짜리라서 2개짜리라고 쓰는데 곱하기를 쓰기로 했어요. 그래서 얘는 그래서 읽을 때는 2x2라고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2x2 행렬 이렇게. 근데 원래 바이 곱하기인데 근데 이제 그냥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말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행렬의 크기라 그래요. 크기. 행렬의 크기, 뭐 행렬의 모양, 어떤 꼴이냐 설명하는 거고 요거는 행이 2개짜리, 열이 1짜리라서 얘는 2x1 행렬이라고 말하시면 돼요. 얘는 행이 2개짜리고 열이 3개짜리라서 2x3 행렬이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행렬의 사이즈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성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설명할 거야. 행렬의 이 성분이라고 말하는데 이 행렬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수나 문자들을 성분이라고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 행렬의 성분 중에 하나인데 이 행의 3열 자리에 존재하니까요. 이렇게 한번 적어볼까요? 이거 A라는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행렬은 대문자로 많이 씁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 행렬 가지고 와서 1, 2, 3, 0, 1 여기다 이게 컴마 같은 건 안 찍기로 했습니다. 행렬은요. 이렇게 딱 적어주시기로 하고요. 이 친구가 분명히 지금 2x3 행렬이거든요. 행이 2개짜리, 열이 3개짜리 행렬인데 근데 이제 요 자리가 보이잖아. 예를 들어서 요 자리를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요 행렬에 이렇게 자 2행 이렇게 3열 2행 3열에 자리 잡은 친구라서 이 친구를 A 행렬의 2행 3열 성분 보통 2,3 성분이라고 많이 해요. 2,3 성분 뭐 그냥 2행 3열 성분이라고 한글 써도 괜찮고 이렇게 우리가 불러주기도 하고 또는 이렇게 쓰기도 하고 보통 이제 이 A라는 행렬을
행렬의 성분을 말할 때는 보통 그 알파벳 쓰기로 했거든. 그래서 소문자로 적어주면서 2행 3열 성분이라고 해서 A 행렬의 2행 3열 성분이에요 라고 쓰기도 해요. 진짜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오늘하지. 그러니까 부담 없이 들으면 되고 그냥 그렇게 쓰기로 약속을 한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여태 몇 열 성분이죠? 1행 2열 성분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저 행렬에 1,2 성분이라고 불러도 되고 아니면 A에다가 1, 2라고 적어주셔도 괜찮아요.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얘가 이제 2x3였잖아. 또 다 쓰기도 귀찮은 친구도 되게 많거든. 그럴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냥 딱 바로 친 다음에 여기다가 A, I, J라고 적어주고 and I가 가질 수 있는 값은 이 행이 몇 개 있었으니까 2개니까 1, 2, 2개 가능하고 그 다음에 열이 3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J는 1과 2와 3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어줘도 저거를 간단하게 쓴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배운 건 지금 이 크기가 뭔지를 설명드렸고요. 성분이 뭔지를 설명드렸고 행렬의 정의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이런 거 다 배웠을 거예요. 이런 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친구 이런 애들처럼 이렇게 행 개수와 열 개수가 똑같은 애들을 정사각 행렬이라고 그래요. 용어예요, 용어. 정사각 행렬. 정사각형 행렬 아니고 정사각 행렬. 이런 애를 넣어야 하는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약속이 되어 있냐면 정사각 행렬은 행 개수와 열 개수가 똑같은 행렬. 그러니까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그렇겠어.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행렬. 이런 애들을 우리가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애 있죠? A, B, C, D 이런 느낌으로. 행이 2개짜리, 열이 2개짜리입니다. 그렇죠? 2x2죠. 그래서 그냥 2x2라고 말하면 되는 정사각 행렬인데 이게 행이 2개, 열이 2개짜리를 또 이렇게 부르면 되고 2차 정사각 행렬. 그러니까 이렇게 또 불러주겠대. 2차 정사각 행렬. 2x2 행렬이라고 불러도 되고 2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게 뭐 1, 2, 3, 0, 2, 5, 뭐 3, 6, 1 이런 모습으로 3x3가 보이죠? 이런 3x3 애들은 몇 차 정사각 행렬? 3차 정사각 행렬. 이렇게 또 그냥 부르겠대요. 부르겠다고 하니까 우리도 불러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3x3라 부르셔도 되고 3차 정사각 행렬이라고 부르셔도 됩니다. 이게 정사각 행렬의 정의예요. 알고 있으면 되고 요거를 또 이런 거를 또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정사각 행렬의 차수라고 또 불러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n차, 뭐 2차, 3차 정사각 행렬, 그러니까 n차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행이 n개짜리, 열이 n개짜리 행렬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정말 쉽죠? 간단하죠? 행렬의 정의 정도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메모하고 있으면 메모하시고 한 번에 끝냅시다. 이거 개념 설명 다시 하기는 힘들어요. 두 번째 설명. 충분히 다 할 수 있어. 자, 이제 행렬이 서로 같을 쪽과 행렬의 상등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상식이랑 충돌하면 어려운데 상식과 충돌하는 게 곱셈 말고는 없어요. 다 똑같습니다. 행렬의 상등,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 뭐 그런 건데 두 행렬이 서로 똑같아요. 똑같으려면 두 가지를 만족을 해야 돼요. 첫 번째를 만족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같은 꼴이에요. 같은 크기. 그러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행렬과 이런 행렬을 똑같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당연하죠. 모양이 다른데 뭐 같다 그러겠어.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는 같은 사이즈의 행렬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가 만족이 돼야 되냐면 대응하는 성분 있죠. 대응하는 성분들이 되게 많을 텐데 대응하는 성분이 모두 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두 행렬이 있어. A 행렬과 B 행렬이 존재하는데 둘이 같은 크기의 대응하는 성분이 모두 같을 때 이 두 가지가 만족이 될 때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행렬 A와 행렬 B는
서로 같다라고 부르기로 약속했고, 그 다음에 기호로는 A 행렬과 B 행렬이 서로 같아. 와, 진짜 썰렁하죠? 이거로 쓰자.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예를 들어 A라는 행렬이 자, 2x2. 그러니까 진짜 한 80%는 다 2x2밖에 안 나온다. 행렬 문제들은. 만약에 2x2로 이렇게 A, B, C, D가 적혀 있고, 그 다음 만약에 B라는 행렬이 있는데 얘가 또 2x2로 E, F, G, H 이런 두 행렬이 있는데, 자, 우선 같은 모양, 같은 사이즈, 같은 꼴 이렇게 말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행 1열 성분끼리 같아야 돼요. 그래서 and A랑 E랑 같은 값이고, 그 다음에 또 B랑 F가 또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C랑 G랑 같아야 되고. 학교 대신에 이거 한 문제 물어보던데 항상 아주 간단하게. 그 다음에 D와 H가 모두 같을 때, 그러니까 같은 모양의 두 행렬이 있는데 모든 성분이 다 같은 값을 이루고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한 거냐면 A 행렬과 B 행렬은 서로 같아요 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냥 안 가르쳐도 초등학생 데리고 와서 얘 둘이 같대! 어떻게 되겠냐, 이게 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혀 어려운 거 없기 때문에 이게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두 번째 간단한 성질입니다. 행렬이 서로 같을 조건입니다. 같은 꼴, 같은 모양에 대해서만 두 행렬은 같다라고 정의됩니다. 간단하게 머릿속으로 정리만 하시고 30초 뒤에 다음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행렬의 연산으로 갑니다. 왼쪽으로 지울까요? 자, 이제 바로 할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세 번째, 이제 행렬의 덧셈 뺄셈. 연산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행렬의 덧셈, 뺄셈, 곱셈까지 있는데 나눗셈은 없어요. 행렬의 덧셈과 이 뺄셈을 한번 배워보자. 덧셈과 뺄셈. 그러니까 니네가 또 그냥 안 가르쳐도 있잖아. 이런 행렬과 이런 행렬을 이거 더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못 더할 것 같지, 그지? 그러니까 못 더해. 그러니까 행렬을 더하기나 빼기를 하려면은 또 이렇게 같은 모양은 돼야지 덧셈이나 뺄셈을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 정의되려면은 같은 크기의 행렬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또 마찬가지로 같은 크기의 두 행렬, 그러니까 행과 열의 개수가 똑같은 두 행렬이 존재를 할 때, 그때 이렇게 정의를 해요. 대응 성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1행 1열 성분끼리, 1행 2열 성분끼리. 대응 성분끼리의 하 또는 차를 새로운 성분으로 하는, 그거를 새로운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을 뭐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자, 새로운 그 대응 성분끼리의 합을 새로운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을 우리가 A 행렬과 B 행렬을 더했어요 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고, A 행렬과 B 행렬에 대응하는 성분들을 다 뺀 값들을 새로운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을 이렇게 쓰기로 약속을 합니다. 이거를 행렬의 덧셈과 뺄셈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이것도 뭐 충돌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A라는 행렬이 보통 일반적으로 2x2가 제일 많으니까요. 여기 2x2 행렬, 2차 정사각 행렬. 그 다음에 또 B라는 행렬이 또 2x2 E, F, G, H라 가정을 했을 때, 그때 여기서 A와 B를 더해봐라 라고 하면은 같은 모양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같은 성분끼리 더한 값을 새로운 성분으로 가지고, 또 1행 2열 성분끼리, 그래서 B와 F를 더한 걸 새로운 성분으로 가지고, 또 C와 G를 더한 거를 또 새로운 성분으로 가지고, 그 다음에 D와 H를 더한 거를 새로운 성분으로 가지는 요 행렬을
우리가 두 행렬의 합 덧셈이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모양이 아니면 이런 일을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같은 크기에 대해서만 덧셈 뺄셈은 정의가 되고, 더할 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너무 당연하죠? 뺄셈, 모든 성분들의 차이를 또 새로운 성분으로 가지는 행렬을 이렇게 쓰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뺀 거, 여기 뺀 거, 이렇게 뺀 거, 이렇게 뺀 거를 우리가 이렇게 쓰자고 또 약속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당연하다. 그래서 행렬 덧셈 뺄셈도 안 가르쳐도 혼자도 잘하더라. 행렬의 덧셈과 뺄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질 몇 개 볼까요? 학교 시험에서 틀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그 참거짓 문제가 항상 피곤하게 된다, 우리는. 그러니까 참거짓이 문제인 거다. 그럼 참거짓은 어디서 등장을 하냐면 곱하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좀 우리가 보다 보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자, 성질입니다. 첫 번째 성질은 이런 거예요. A 행렬과 B 행렬을 더하기를 한 거랑, 그 다음에 B 행렬과 A 행렬을 더하기를 한 거랑 다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성분끼리 더하는 건데, 원래 우리가 실수나라에서는 이 A 더하기 B랑 B 플러스 A가 다르지 않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행렬의 덧셈이나 뺄셈도 행렬을 더한다는 게 아니고요. 행렬의 성분들에 대해서 덧셈이나 뺄셈을 해서 새로운 행렬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규칙이 깨질 리가 없어요. 그래서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첫 번째입니다. 좀 중요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거 개념이라고 하는 건데, 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분끼리 더하기 빼기해서 만드는 새로운 행렬이기 때문에 이 행렬의 앞뒤 자리가 바뀐다고 이게 바뀌는 건데, 그지? 다른 값일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우선 가장 기본적인 연산인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는데, 당연한 거죠? 이런 건 안 됩니다. 뺄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할 리가 없어요. 그죠? 왜냐면 성분끼리를 더하기 빼기라는 건데 둘이 같을 리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런 건 안 된다. 덧셈에 대해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한다.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두 번째 성질. A 행렬과 B 행렬을 덧셈을 하고, 그 다음에 C 행렬을 더하기를 할 때랑, 그 다음에 A 좀 이따 냅두고 B 행렬과 C 행렬을 더한 다음에 얘를 더할 때랑 계산 법칙이 다를 리가 없어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A 더하기 B 더하기 C 어떤 실수나라의 계산을 할 때도 이렇게 먼저 더할 때나, 그치? 이렇게 먼저 더할 때나 또는 이렇게 더하는 거랑 상관도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행렬의 덧셈에 대해서는 이런 법칙도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통 결합 법칙이라고 합니다. 결합 법칙도 성립을 하게 된다. 이런 게 이제 행렬의 덧셈에 관련된 기본적인 성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산 법칙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간단하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용어 하나 가르쳐 줄게요. 처음 본 친구들은 자세히 봐라. 알았지? 한 번에 잡아야지. 자, 그 다음에 영행렬이란 말이에요. 영행렬.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숫자 제로가 아니고 알파벳 대문자 5로 쓰는 거다. 대학교 가시면 좀 진하게 써야 된다. 근데 고등학생들한테는 그냥 크게 쓰면 되는 건데 숫자 0처럼만 안 쓰게 돼요. 영행렬. 영행렬은 뭐냐면 그냥 모든 성분이, 이게 뭐 크기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행렬을 구성하는 모든 성분이 0인 행렬. 그러니까 이런 행렬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해요. 모든 성분이 다 0인 행렬. 뭐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1/2 영행렬, 2/1 영행렬, 2/2 영행렬, 이런 식으로 끝없이 많겠죠. 그냥 모든 성분이 다 0인 행렬들을 우리가 영행렬이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름이죠, 이름. 영행렬. 그 다음에 그 마이너스 A 행렬. 앞에다가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마이너스 A 행렬이라고 하는데 한번 보면 되는 거야. 마이너스 A 행렬은 얘는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은 모든 성분을 보시고요.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꾸는 거예요. 모든 성분의 부호를 빨리 하는 것이죠. 모든 성분의 부호를 바꾸는 행렬.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A 행렬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A라는 행렬이 일반적으로 2x2 제일 많이 하니까 이런 행렬이 있을 때 우리한테 만약에 마이너스 A 행렬을 물어보면 이 친구는 이 들어있는 4개의 성분들을 도를 다 바꿔버리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A 붙여주고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 이걸 우리가 또 마이너스 A 행렬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간단하게 성질 몇 개 적어드리면 간단한 성질 첫 번째 간단해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A 행렬이 있는데요 0 행렬을 더했습니다. 얘가 모든 성분이 제로니까 더할 게 없죠 사실은. 얘는 그래서 결과물이 당연히 A 행렬일 수밖에 없는데 이럴 때 마찬가지로 이렇게 더하더라도 결과물은 그냥 A 행렬이 되는 것이다. 너무너무 간단하죠? 두 번째 보세요. A 행렬에다가 만약에 마이너스 B 행렬을 더했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A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B 행렬을 이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예를 들어서 그럼 잘 보세요. 이 마이너스 B 행렬이라는 거는 이거 부호 다 바꾸면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그래서 행렬의 모습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F, 마이너스 G, 마이너스 H로 바뀌어요. 그럼 조금만 생각을 해봐. 별것도 아니야. 요 행렬과 요 행렬을 더해달라는 거죠. 더해버리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A 마이너스 2 성분끼리 B에다가 마이너스 F를 더해야 됩니다. 그래서 B 마이너스 F 그 다음에 C에다가 마이너스 G를 더해야 됩니다. C 마이너스 G 그 다음에 D에다가 마이너스 H를 더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 더했을 때는 요 행렬에다가 이거를 더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냥 여기다가 이거를 뺀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행렬을 뺄셈으로.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B 행렬을 더할 때는 얘는 그냥 A 행렬에서 B 행렬을 빼는 것으로 바라봐도 문제가 없다. 이런 성질도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영행렬에 관련된 영행렬과 이 마이너스 행렬에 관련된 가장 기초적인 성질입니다. 아직까지 상식을 벗어나는 게 다단계도 없죠. 근데 되게 쉽죠, 그죠? 그래서 우선은 쌤이 이제 집중하라 그럴 때까지는 그냥 그래야지, 그렇겠지, 뭐 그러려니 저거 아니면 뭐겠어 이런 느낌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괜찮죠? 자, 네 번째로 갑니다. 지난 행렬의 실수. 예전에 한 2013년, 14년, 15년까지 이거 수능 범위였는데요. 수능 볼 때 고3들이 이거 되게 무서워했었어요. 그놈의 참거짓. 그느들 이거 있잖아요. 리을 보기에서 이 행렬의 참거짓이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아마 이제 지금쯤 한 30살 되지 않았어요, 걔네들이. 그때 대학 간 애들이. 걔네한테 물어봐도 고3 때 기억나냐? 행렬 어때? 그랬더니 그거 너무 싫어요. 뭔가 약간 좀 이제 도박하는 느낌이야. 마지막 보기를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곧 행렬 문제였거든. 그러니까 생각보다 되게 내가 예전 기억이 나지, 걔네들이. 쌤, 이거 진짜 제가 운명 걸고 찍었습니다. 이건 무조건 거짓 같아요. 근데, 맞았다. 맨날 시험 보고 나서 그거부터 보는 거야. 채점할 때. 야, 17번 단 뭐야? 5번이야, 4번이야. 항상 이런 느낌으로 들어가는 게 얘네들이었습니다. 좀 무서웠던 애들이. 자, 이제 행렬의 실수배 갑니다. 실수배. 그러니까 좀 지루하면 좀 메모하면서 보세요. 그래야지 뭔가 좀 편하겠죠. 난 쓸 게 많아요, 지금. 저 거의 뭐 국어밖에 안, 계속 글씨만 국어 문장만 쓰고 있잖아. 행렬의 실수배는 이거야. 약속이 이렇게 돼 있어. 그 모든 성분을 K배한 새로운 행렬. 이거를 우리가 행렬의 실수배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행렬 A가 있고 얘가 사이즈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관없는데요. 어떤 행렬 A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실수 K가 존재한다. 그랬을 때 자, 이름을 한번 줘볼게. A라는 행렬이 이제 A, B, C, D 얘까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2x2라 가정을 하시고요. K 값은 실수예요. 그랬을 때 이 모든 성분들에다가 다 K를 곱해줘요. 다 K배 해줍니다.
여기는 그래서 KA로 만들어주시고 여기를 KB로 만들어주시고 여기를 KC로 만들어주시고 여기를 KD로 만든 게 새로운 수열이 있죠. 새로운 행렬. 이 행렬을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A 행렬에다가 어떤 상수를 곱했어요 라고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제 조금 집중하셔야 되는 게 요거는 상수야. 알았지? 상수. 행렬이 아니야. 이따가 이게 행렬로 바뀌면 이런 성질이 안 들어간다 이제. 상수를 곱할 때는 이 모든 성분들을 다 K를 곱해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걸 행렬의 실수배라고 합니다. 상수배. 이런 이제 요거 이제 약속.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것도 뭐 그냥 안 가르치고 해보라고 해도 저렇게 해요 애들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이러면서 그냥 끝나버리네. 성질 보세요. 성질입니다. 뭐 어떻게 할까요? 만약에 행렬 ABC가 존재하고 뭐 더하기나 빼기 똑같아야 되니까 같은 모양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실수 두 개가 있다 가정을 할게요. 뭐 H라는 실수랑 K라는 어떤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 첫 번째 성질 되게 많은데 성질이 몇 번 해봐. 만약에 HKA 이런 애가 있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A라는 행렬한테 HK라는 숫자를 곱한 거야. 숫자 곱한 거야. 얘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는 거야. H는 좀 있다 하고 A 행렬한테 K 곱한 다음에 H 곱해도 괜찮고, 혹은 얘가 HA를 하고 거기다가 상수를 곱해도 상관없어요. 요런 게 이제 성질입니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요게 A 행렬이야. 근데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 HK 상수배. 그럼 제가 여기다가 다 HK를 다 곱해줘야 되기 때문에 얘가 HKA, HKB, HKC, HKD가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 하나만 해볼게요. 얘는 KA를 먼저 곱하래. 그럼 앞에 H는 좀 이따 하고 상수배. K배 해주니까 KA, KB, KC, KD가 될 건데 다시 H를 곱해주면은 다 H를 곱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거랑 어떠냐고? 똑같다 이거지, 그치? 그래서 이게 상수를 곱할 때는 어디를 먼저 곱하건 상관이 없다. 상수일 때만 돼. 상수일 때만 돼. 상수. 그거 기억하셔야 돼. 두 번째, 성질. 행렬의 실수배라고 하는 겁니다. 실수배. 이런 것도 괜찮아요. 만약에 H 더하기 K라는 숫자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A 행렬을 곱했습니다. 이것도 숫자예요. 숫자. 상수. 얘는 이게 분배하시면 돼요. 이게 H를 A한테 곱한 행렬과 그 다음에 A 행렬에 K배를 곱한 거랑도 똑같다. 그치 지루하지 그치? 이게 곱한 거랑 또 문제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행렬의 실수배 관련된 성질입니다. 이런 것도 돼요. 뭐 얘만 되는 게 아니고요. 상수가 곱해져 있는데 이 자리가 이렇게 행렬 두 개를 더해놨을 때 이거 행렬, 대문자 행렬, H는 상수. 그랬을 때 얘도 마찬가지로 전혀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이게 분배하셔도 문제되는 거 없다. 얘가 그래서 또 HA 행렬에다가 HB 행렬을 더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 행렬의 실수배 관련된 성질입니다. 여기까지 기본이에요. 괜찮나요? 이제 곱셈으로 가자고요. 이제 곱셈. 알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부터 잘 보셔야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기본 상식과 충돌을 해버리니까요. 요건 연습도 좀 합시다 오늘. 다섯 번째. 근데 이거 가르치려고 교과서에 들어온 거 같으니까요. 이거 가르치려고 이건 알아야 되지 않느냐. 행렬의 곱셈. 이거 이제 설명을 듣겠지만 이제 곱하기를 내가 이렇게 하라고 약속을 할 건데 왜 저렇게 곱해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설명해주고 싶은 얘기가 되게 많은데 필요가 없어. 그래서 왜 저렇게 곱해야 돼요? 라고 질문을 한다면 쌤 문제풀이 뭐 다음 타임 하다가 중간에 왜 그런지를 알려줄게. 그럼 그냥 그 설명을 들으면 와 이게 되게 깔끔하네요 선생님. 이게 그 복잡한 식을 한 번에 쓸 수 있네요. 이 느낌이 좀 있긴 할 거야.
그리고 대학 가면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행렬의 곱셈입니다. 우선은 우리가 덧셈이나 뺄셈 같은 경우는 이게 두 행렬이 완벽하게 똑같은 모양일 때만 덧셈 뺄셈이 돼요. 똑같은 모양일 때만. 근데 행렬의 곱셈은 똑같은 모양이 아니어도 돼요. 자,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 A 행렬에 이제 열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A 행렬의 열 개수. 그러니까 세로줄이 몇 개 있니 이거랑 열의 개수와 B 행렬이 또 있을 거예요. B 행렬의 행이 필요합니다. B 행렬의 행 개수가 행의 개수가 같을 때만 행렬의 곱셈은 정의가 돼요. 아무 때나 막 되는 게 아니죠. 곱하기가 정의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곱하기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A 행렬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B 행렬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요. 둘이 곱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곱하기를 하시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먼저 이 A 행렬에 어떤 행 하나를 다 뜯어 오셔야 돼요. 행 하나를. 내가 이거를 그냥 내 마음대로 I행이라고 한번 해볼게. I행. 어디 갔니? 돌아가고 있다. I행. 그러니까 I번째 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쪽 자리에는 열을 하나를 몽땅 뜯어 오셔야 돼요. 이렇게. 열을. 요거를 요 친구의 J열이라고 하겠습니다. J열. 이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봐봐. 내가 만약에 이 A 행렬의 사이즈를 이렇게 m by n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얘가 지금 행이 n개, 열이 n개 있는 겁니다. 이 B 행렬은 요거랑 똑같아야 되거든요. 앞에 행의 열의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 개수가 똑같아야 돼요. 얘도 그래서 이게 n 바이로 가셔야 되고 이렇게 한번 쓰겠습니다. 행렬을 곱하기 정의가 되려면은 이 앞에 열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 개수가 이렇게 똑같을 때만 행렬의 곱셈은 진행이 됩니다. 그런 상태로 이 앞쪽에 A 행렬의 I행, 뒤에 행렬의 J열을 뜯어야 돼요. 뜯어서 얘네끼리 곱하는 겁니다. 얘네끼리. 근데 어떻게 곱하게 되는지를 잘 봐. 이게 I행이지. 그리고 얘가 보세요. 이게 I행이니까요. 이 첫 번째 성분이 I행 1열 성분. I행 1열 성분. 그 다음 친구는 이 A 행렬의 I행 2열 성분. 이런 식으로 막 진행을 하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 맨 끝에 친구가 얘가 지금 그 열이 n개 있으니까요. 이런 열이 n개 있으니까요. 맨 끝에 친구는 A 행렬의 I행 n열 성분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 저렇게 n개를 쓴 거예요. 그 다음에 저 B 행렬의 J열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게 1행 J열이죠? 1행 J열. 얘는 그래서 B 행렬의 1행 J열 성분. 그 아래 친구는 그 행렬의 2행 J열 성분. 이런 식으로 쭉 진행을 하다가 얘는 행이 n개 있으니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이게 n개 존재하기 때문에 맨 아래쪽의 친구는 B 행렬의 n행 J열 성분을 볼 수가 있어요. 괜찮으십니까? 이렇게 이름을 한번 줬습니다. 그랬을 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곱하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A 곱하기 B 행렬. 얘를 구하는 방식은 이 앞에 쪽에 행 하나와 뒤에 쪽에 열 하나를 어떻게 하기로 약속을 했냐면, 봐봐. 그 앞쪽에 I행과 A행렬의 I행 성분들과 A행렬의 I행 성분과 A행렬의 I행 성분과 저거 빨간 네모에 들어있는 N개들, 그 다음에 B행렬의 J열 성분을
차례대로 곱해지는 거예요. 차례대로 곱하여 더한 값을 어디다가 쓰기로 약속했냐면 요 결과물에 그 i, j 성분에 집어넣어서 계산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요 정도의 i행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정도의 j열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요 자리 보이죠? 요 자리? 요 자리에다가 이 빨간 네모랑 파란 네모를 곱한 걸 여기다 쓰기로 약속한 거예요. 여기다가 뭘 적어주냐 이거 적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더한 값이라는 게 봐봐 이 빨간 네모 i행의 이 첫 번째 친구랑 j열의 첫 번째 친구를 곱해요. 이런 식으로 a에다가 i행 1열 성분과 b의 1행 j열 성분을 곱해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연결하고 더한 값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친구와 이 두 번째 친구를 곱해요. 그래서 자 A, I, 2열 성분과 I행 2열 그 다음에 B행열에 2행 J열 성분을 곱해요. 그 다음에 다 곱하는 거야 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끼리 곱하고 더하기 네 번째, 다섯 번째 계속 곱해서 이 맨 끝에 친구 보이죠? 이 맨 끝에 친구까지 모조리 곱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맨 끝에 친구가 A 행열에 이게 I행 N열 성분과 B 행열에 N행 J열 성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요 값을 뭘로 갖는 거냐면 I행 J열 성분으로 가지는 여기다 집어넣어서 다 계산해준 요 행열을 이런 뜻인 거예요. 저 행열을 이 두 행열의 곱셈이라고 정의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여기서 드는 생각은 왜 이렇게 곱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이건 나중에 알게 돼요. 네. 이렇게 곱해야 되는 것이구나.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처음에는 낯설 수 있으니까 연습 하나 몇 개 해볼게요. 연습하고 뭔가 좀 알아야 되는 것들 하나 메모를 해줄게. 자 봐봐 예를 들어서 자 1, 2가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또 1, 2, 3가 이렇게 있어. 행렬 두 개를 곱해볼게. 그러면은 이게 맨 처음 할 때는 아니면 초보자들이나 처음 할 때 애매하면 이렇게 하면 돼. 봐봐. 이 앞에 행렬에 사이즈를 적어주라고. 얘가 하나 행에 두 개 열이잖아. 얘는 그래서 1/2라고 적어주라고. 그 다음 이 두 번째 행렬은 2/2잖아. 이렇게 2/2라고 적어주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지 확인을 하시라고. 여기서 이렇게 둘이 똑같잖아. 같이 그냥 네모 지금 해버릴게. 이거 지금 적어봐. 행렬을 곱하기를 할 때 이게 맨 처음에 헷갈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시면 돼. 만약에 A 행렬의 사이즈를 봤더니 A 행렬의 크기를 봤더니 얘가 n/n이야. 그러니까 m행 n열. 그 다음에 B 행렬을 쳐다봤더니 이게 n행 l열이야. 이렇게 준비가 돼 있대. 두 행렬이. 그럼 이거 곱하기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곱하기 되는 거지. 이렇게 둘이 같으니까. 앞에 행렬의 열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개수가 똑같으면 곱하기 정의되고. 그리고 요걸 대보면 돼. 요거 이제 요렇게 나머지 애들 있지. 이거. 요거 두 개가 결과물의 사이즈야. 요 둘이 곱한 A, B 행렬의 결과물의 사이즈는 이거를 가져가야 돼. 왠지 생각해보면 알 수 있는데. 이 둘이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하기 한 요 새로운 행렬은 우선 곱하기가 정의되려면은 얘랑 얘가 똑같아야 정의가 되고. 여기 적어줄까? 이거 K로 바꿔볼게. K로 바꿔서 이게 곱하기가 정의되는 조건 두 가지 이렇게 적어놔. 첫 번째는 이 행렬 두 개를 곱할 수가 있으려면 그러면은 n과 이 앞에 행렬의 열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개수가 똑같아야 이래야지 곱하기 할 수가 있어. 이게 곱하기 할 수 있는 조건이고 두 번째
예측할 수 있는 게 이 둘이 곱하기 진행을 할 거잖아. 이 곱한 행렬의 사이즈는 이거 바이 이걸로 결과물이 나온다. 얘는 n 바이 l을 갖게 된다. 요 두 가지는 그냥 기본적으로 처음에 알면 편해. 알겠지? 이 앞에 행렬의 열 개수와 뒤에 행렬의 행 개수가 같을 때 곱하기를 할 수가 있으면 결과물의 사이즈는 이거 바이 이걸로 진행을 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편하다. 초반에. 근데 나는 지금 이거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진행을 먼저 해볼게. 봐봐. 이게 우선은 얘가 둘이 곱하기를 진행을 할 건데 사이즈 적어봤더니 우선은 둘이 똑같아. 같으니까 곱하기가 진행이 되는 거고 방금 적어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둘이 결과물의 사이즈야. 그러니까 차라리 헷갈리면은 결과물을 적어보라고. 결과물의 사이즈는 1/2가 되는 것이다. 그러면은 곱하기 진행을 하면서 1/2니까 이렇게 자리를 잡으시라고. 자리를 잡아놓고 곱하기를 하는 방법은 가로 세로 쪼개면 돼. 얘는 뭐 가로줄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그냥 줄 쳐주세요. 가로줄. 이 뒤에 열은 세로줄이 필요하거든요. 세로줄이 2개 존재하니까 잘라주세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곱하기를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요. 보세요. 1행과 1열을 곱했죠. i행과 j열에 곱해서 더한 결과물이 i, j 성분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앞쪽에 이 1행과 뒤쪽에 1열을 곱한 성분은 이 자리로 가는 거예요. 1행 1열 성분으로. 또 1행과 2열을 곱한 성분의 결과는 이 결과물의 1행 2열이니까 이 자리로 간다고요. 그래서 결과물이 1/2가 돼요. 어떻게 곱하기 하는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자, 봐봐. 얘랑 얘를 곱하기 진행하면 돼. 이거랑 이거를 곱하기 하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첫 번째 것끼리 곱하고 더하기 두 번째 것끼리 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1에다가 6 더하니까 얼마죠? 여기는 7 보시면 돼요. 7. 또 두 번째 거. 요 자리와 요 자리 곱하셔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것끼리 곱하고 플러스 하신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돼요. 그럼 2에다가 8 더하니까 요렇게 결과물이 나온다. 요게 행렬의 곱셈입니다. 한 번 더 해볼게. 처음 하면 좀 그런 거지. 하다 보면 쉬워지겠지. 이게 배워보겠어. 새로운 곱셈 툴이니까 이상한 거지. 이게. 한 번 더 해볼게. 봐봐. 예를 들어서 뭐 2by 1, 2, 2, 1.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이렇게 뭐 3, 5 이렇게 있는 거야. 이거 곱하기 되나? 체크해보지. 곱하기가 되나 안 되나부터. 요거 몇 행 몇 열? 그렇죠. 1/2. 이 친구는 2/1 이렇게 됩니다. 이거 되네요. 그죠? 갔으니까. 뭐 결과가 이게 1/1이네. 1/1이라는 거는 성분이 몇 개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건 행렬 표시 안 해도 괜찮아.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5라는 숫자는 얘는 그냥 행렬로 이렇게 써도 사실 문제 없어. 근데 이런 거 표시는 문제가 아니야. 바로 무시해도 문제 없다. 이런 뜻인 거야. 이건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니 너 이거 1/1인데 이러면서 1/1이구나. 왜 1/1이지? 가로가 한 줄, 세로가 한 줄밖에 없어서 그래. 근데 여기서 6 더하기 5 이러시면 된다. 얘는 그래서 그냥 11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 한 개 더 해볼게. 계속 해봐. 이번 이렇게 해볼까? 1, 2, 3, 6 이거 한번 해볼게. 행렬. 곱하기 되나? 확인하시면 돼. 얘는 2/1이지. 2/1이지. 얘는 1/2지. 곱하기 돼, 안 돼? 된다고 보지. 그러니까, 근데 이게 2/2 결과물이네? 그러면서 이렇게 여기다 결과물을 2/2를 적어줘. 그 다음에 좀 헷갈리면은 초반에 그냥 이렇게 딴 다음에 뿅뿅뿅뿅 자리 잡아주시라고. 곱하기 할 건데, 앞에 거는 행, 뒤에 건 열 찢어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4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1행과 1열을 곱한 거를 1,1 성분으로 1행과 2열 곱한 걸 1,2 성분으로 2행과 1열 곱한 걸 2,1 성분으로 2행과 2열 곱한 걸 2,2 성분으로 가져간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1 곱하기 3이 얼마야? 여기가 3으로 가져가시는 거고 1, 6 곱하니까 여기가 6이고 그치?
그 다음에 2, 3 곱하니까 여기 6이고 2, 6 곱하니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2x2가 나온다. 하나만 더 해볼게. 2x2 끼리 한번 곱해보자. 만약에 1, 0, 1, 1 이런 애가 있고요. 1, 2, 3, 4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보통 2x2, 2x2가 제일 많아요. 해보겠습니다. 이거 곱하기 무조건 되죠. 2x2, 2x2가 있습니다. 자, 우선은 같은 이가 되고 결과물도 2x2구나. 헷갈리면은 결과물을 적어놓으시고 그래도 헷갈리면은 자리까지 잡아놓으시고 앞에 거는 가로를 찢어주시고 세로 찢어주시고 그 다음에 1행과 1열 곱하는 거가 1,1성분으로 가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해볼게. 1에다가 0이니까 얼마지? 1. 그 다음에 여기 1행과 2열 여기로 가셔야 돼요. 1,2성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2에다가 빵 얼마지? 이렇게. 그 다음에 2행과 1열 곱했으니까 2행 1열 성분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1, 3 얼마지? 4. 그 다음에 2, 아우 어려워. 여기 이렇게 들어간다. 이게 그냥 행렬의 곱셈이야. 그러니까 왜 저렇게 곱하는 건데요? 왜 이렇게 곱해요? 2년 뒤에 대학 가서 하자.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세요. 이 행렬의 곱셈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입니다. 어렵지 않죠? 좀 어색한 연산일 뿐 조금 하다 보면 금방 감지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곱셈에 관련된 방법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좀 곱셈의 성질을 좀 볼게요. 행렬의 곱셈의 성질. 좀 지금부터 좀 중요합니다. 행렬의 곱셈의 성질일 때, 우리가 이제 그 어떤 행렬이 이렇게 세 개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행렬의 곱셈은 우선 정이 된다는 가정을 합시다. 왜냐면 이제 앞에 열과 행이 똑같아야만 곱하기를 할 수 있는데, 저게 뭐 몇 바에 몇이 다 적기는 좀 힘드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건 행렬 세 개고요. 곱하기 정의가 된다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80%, 90% 정도는 다 2x2밖에 안 나옵니다. 2x2를 중심적으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실수 K가 있다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실수 K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성질이 첫 번째 성질입니다. 첫 번째 성질은 어떤 행렬 이렇게 곱하기를 진행을 했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곱하는 결과나, 그 다음에 A 행렬에 B, C 행렬을 쓰고 세 개를 곱하고 있는데, 이렇게 먼저 곱한 다음에 A 행렬을 곱하나 이게 상관이 없다는 첫 번째 성질입니다. 근데 저거는 우리 능력으로는 증명이 안 돼요. 왜냐면 저게 행렬의 모양이 무수히 많잖아요. 저게 맨날 2x2라는 모양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저거를 증명하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증명을 하는 방법은 2x2 정도만 해주면 되거든요. 그냥. 근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너무너무 단순하게 성립을 해요. 그래서 우선 이건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행렬의 곱하기에 대해서는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한다고 보셔도 괜찮고요. 만약에 두 번째 증명은 정말 할 수가 없어요. 교과서에도 증명을 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성립한다라고 아마 소개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A 행렬이 있는 거, 행렬이야 대문자인데 행렬이다. 행렬이 이렇게 들어가 있을 때 두 행렬 더한 거에다 또 다른 행렬을 곱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직관적으로 보이는 느낌으로 이렇게 분배 법칙을 써도 문제 없다. 이것도 증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AB 행렬과 AC 행렬을 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분배할 수 있다. 설명이 좀 느려진 건 여기서부터 다 시험 문제들이라서, 만약에 A 플러스 B 행렬과 C 행렬이 곱해 있을 때도 이것도 문제 없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얘도 AC 행렬 더하시고 BC 행렬 더해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은 성립한다.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 실수가 하나 있었는데 만약에 K, A, B 이런 행렬이 있는 거예요. 요건 행렬과 행렬의 곱셈이고요. 상수가 곱해 있습니다. 저거는 이렇게 파고들어도 괜찮아요. 그 A가 앞으로 다 튀어나오고 K가 뒤에 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라고 쓰기 좀 애매한데 이런 성질들이 성립한다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이제 주의사항을 적어드릴게요. 주의사항. 그리고 오늘 봤던 그 확인 테스트, 복습 테스트 다 모의고사 문제라서 그게 다 시험 문제들이다. 학교 내신에.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니까 복습까지는 힘들어도 학원에서 풀 때 집중해서 잘 풀고 검토 잘 받아라. 시험에 가서 봤던 문제인데 다 테스트에 있을 거다. 우리 테스트에. 쌤이 지금 연도별로 드리려고 하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최근 걸 먼저 드립니다. 계속. 그러니까 최소한 적어도 시험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가 2-3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2개 정도까지는 가능한데 나 처음 보는 문제가 5-6개 있었다. 그럼 솔직히 그건 공부는 안 하는 거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번에 시험에 가서 처음 보는 문제 몇 개 있었어? 마지막 그거 몇 개 있었어? 그러니까 이게 공부 니네가 확인 테스트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만났던 거야. 대부분의 문제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처음 보는 거 몇 개 있었어? 시험에 갔는데 10개? 10개? 공부를 안 하셨구나. 공부 많이 하셔. 그러면 시험에서 이게 안 만날 수가 없다고. 내가 뭐 이상한 문제 주겠니? 복수 테스트에다가. 요거 오래 내지 않을까? 이런 걸 다 추려드리기 때문에 열심히 푸세요. 그러면 밀리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했나 안 했나 판단하는 방법이 간단해요. 시험지 딱 준 다음에요. 25분만 풀어보라 그러면 돼요. 풀 수 있는 거. 너 풀어봤던 거. 거기서 몇 개 풀 수 있냐가 얼만큼 공부했냐예요. 근데 25분 넘어가서부터는 이제 안 풀리는 거 풀 거 아니에요. 시험에 가서. 걔네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 학교 시험이라는 게 어떻게 다 봤던 거 나오니까. 중학생도 아니고. 근데 그게 너무 많아지면은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처음 보는 문제가 6-7개 있었다. 그건 선생님이 진짜로 막 애들이 공부했던 교재를 빼고 낸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번에 어렵게 내야지라고 마음먹은 거고.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처음 보는 문제가 되게 많은 애. 그러면은 공부를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단순합니다. 자,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얘 때문에 이제 우리가 너무너무 피곤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는 건데, 행렬의 곱셈의 맹점은 뭐냐면, 가장 피곤한 부분은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 A 곱하기 B 행렬과 B 곱하기 행렬이 똑같다. 이런 거. 이거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아요. 이 관계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가 무슨 얘기냐면 저게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되게 피곤해지는 거죠. 이게 뭐지? A, B, B에 다르네? 이런. 이 관계는 우리가 완벽하게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성립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냥 거짓이라 말을 해야 됩니다. 수학에서는. 예를 들어서 1빵 1, 1 이걸 A 행렬이라 가정을 하고 B 행렬을 그냥 1, 2, 3, 4라 가정을 해볼까요? 이렇게 이게 놓고 나서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A, B 곱해보세요. 곱해버리면 얘가 1빵 1, 1에다가 1, 2, 3, 4를 곱하기를 합니다. 곱하기를 지금 처음 배우시면 약간 어색할 수 있는데 2x2, 2x2, 결과도 2x2 딱 나눠주시고 곱하기를 진행했더니 이게 1에다가 0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하니까 2죠? 1, 4네, 그죠? 2에다가 4를 더하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게 이제 A, B 행렬이죠. 바꿔봐요, 순서를요. 자, BA를 곱해보겠습니다. BA는 이제 1, 2, 3, 4가 앞에 옵니다. 그 다음에 1빵 1, 1이 등장을 하는 거죠. 곱하기 하려고 봤더니 이렇게 또 가로세로 찢어주시고 이렇게 찢어주시고 곱하기 해보겠습니다. 1에다가 2를 더하니까 3이죠. 빵 2 가시면 되고요. 3, 4, 7 가시면 되고요. 3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완전 다르잖아요. 다르니까 이제 이게 뭐지? 행렬의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네. 이런 것도 한번 보세요. A라는 행렬이 만약에 1빵 빵이에요. B 행렬이 예를 들어서 1, 2, 3, 4. 요거 단행렬이잖아요, 이거. 그치?
이럴 때는 또 성립을 해. 이럴 때는 AB 곱해봤자 1빵 빵1에다가 1, 2, 3, 4 아까 배운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또 찢어서 아무리 곱하기 해봤자 이거는 1, 2, 3, 4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요. 순서를 바꿔도요. 이렇게 BA 행렬을 곱해도요. 1, 2, 3, 4 적어주시고 1빵 빵에 적어서 곱하기를 아무리 해봤자 얘도 결과물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똑같이 이게 1, 2, 3, 4가 나와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똑같으니까 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피곤해지는 게 뭐냐면 참고사항인데 우리가 보통 만약에 A 더하기 B를 제곱을 하라 그러면 이 곱셈 공식에 따르면 이 A 제곱에다가 이렇게 2AB에다가 이렇게 우리가 곱셈 공식 진행을 하는데 행렬 나라에서는 이게 절대 아니죠. 왜 그러냐면 이 A 플러스 B를 제곱한다는 것 자체가 얘가 A 플러스 B라는 행렬을 0곱하 2번 곱하겠다는 건데 전개를 해보잖아? 요렇게 아까 분배 법칙을 성립한다고 그랬지? 성립을 하니까 이제 요렇게 곱해주면 A제곱이 나와요. A 곱하기 A. 그 다음에 요렇게 분배하시면은 이게 AB가 만들어지죠. A 행렬이. 그래서 플러스 AB라고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요렇게 분배하시면은 이게 BA가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시면 이게 B제곱 만들어지는 거예요. 전개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와, 얘가 이렇게 갈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얘랑 똑같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AB랑 BA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좀 피곤해지는 게 뭐냐면, 이게 곱셈 공식 같은 거를 사용하기가 원래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성립을 하지 않는다.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니까 뭐 우리가 막 잘하는 이 인수분해 같은 것도 막 하시면 큰일 나요. 막 하시면 안 됩니다. 다 오답이 발생을 하고 결과물이 다른 결과물이 생기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이번 시험에서 우리가 이제 강력하게 체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결국 이거밖에 못 물어볼 수가 없는 게 이 AB랑 BA랑 만약에 똑같은 일이 펼쳐지면 이게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똑같을 때도 있고 다를 때도 있다는 거 아니겠어? 근데 저거 둘이 만약에 똑같아지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AB, BA가 똑같은 일이 펼쳐지면은 곱셈 공식과 인수분해가 모두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뀝니다. 그때는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요거 체크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거의 메인 테마라 보시면 됩니다. 그게 한 문제겠죠, 시험에서. 두 번째, 요거 되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A 행렬과 B 행렬을 곱했더니 0행렬이 된 거야. 0 된 게 아니라 0행렬이 된 거야. 그러니까 모든 성분이 0이 된 거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근데 이거면, 이렇게 AB 곱한 게 0행렬? 그러면은 A 행렬이 0행렬이거나 또는 B 행렬이 0행렬이라고 주장을 할 수밖에 없잖아.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원래 방정식의 해법인데. 근데 이것도 여전히 일반적으로 성립을 하지 않아요. 이 곱한 게 0행렬이라고 해서 A, B 중에 적어도 하나 0행렬이 있겠지? 이것도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아, 피곤하죠. 이게 또 일반적으로 그래요, 또. 저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것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이것도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참고사항을 보세요. 만약에 A라는 행렬을 1빵빵빵으로 생각을 하시고 B 행렬을 빵빵빵 1로 생각을 하세요. 이거 꼭 적어놔라. 이게 이번 내신에서 가장 강력한 반 예액 중에 하나다. 이거 찔러보시면 제일 좋거든요. 이거 둘이 곱한 거. 딱 했을 때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봐봐. A, B 행렬을 곱해버리면은 1빵빵빵이라는 행렬과 빵빵빵 1을 곱해버리는 거야. 행렬의 곱셈 저희 나눠서 진행을 한다. 가로 세로. 아우 이게 곱하기 하려고 봤더니 이제 빵빵빵 빵빵빵 이거는 뭐
다 빵이지, 이쪽이 빵빵인데, 그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야, 곱했더니 이게 영행렬이 된 거야. 근데 이게 문제는 둘 다 영행렬이 아니지. 그치? 그러니까 영행렬이 아닌 애들끼리 곱하기를 했는데, 영행렬이 된 거니까. 이게 곱한 게 영행렬이라 그래서, 영행렬이 있는 거냐라고 판단 자체를 할 수가 없어. 안 됩니다, 이것도. 그래서 용어가 한 개 나오는데요, 용어가. 그러니까 이런 애들처럼 참고사항입니다. 이 용어를 잘 쓰시는 게 좋은데, 만약에 어떤 A 행렬과 B 행렬을 곱했는데, 이게 영행렬이 됐어. 근데 조건이 있어. 단, 이러면서. 근데 A가 영행렬이 아니야. 그리고 B도 영행렬이 아니야. 이런 모습으로 곱해서 영행렬이 됐는데, 둘 다 영행렬이 아니야. 얘처럼. 이럴 때 얘네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기로 약속을 했냐면 이때 그 A 행렬과 B 행렬을 A와 B를 영인자라고 불러요. 영인자라 한다. 약간 뭐 인수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곱해서 영행렬이 됐는데 둘 다 영행렬이 아닌 상태의 두 놈이 있거든요. 걔네들을 영인자들이라고 합니다. 영인자들. 그러니까 이 왼쪽에 아까 여기 잠깐 보세요. 이게 행렬의 곱셈의 성질이라고 그랬는데요. 잘 보면은요. 이게 결합법칙, 분배법칙 이런 게 성립한다 그랬는데 이게 순서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여기서도 봐봐. 이게 AB 곱하기 AC잖아. 이게 AB, AC로 가셔야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만약에 여기서 이제 B 플러스 C에다가 이렇게 적혀 있으면은 이렇게 분배한 걸 AB라고 쓰면 안 돼요. 이거 BA라 쓰셔야 되고요. 이렇게 분배한 것도 AC라고 쓰면 안 돼요.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들어가야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를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행렬의 곱셈을 할 때는 이렇게 성립을 하는데 모든 애들의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순서가 절대 뒤바뀌지 않습니다. 여기도 AB인데 이 AB 순서로 잡혀있죠. 다 그렇습니다. 여기도 ABC인데 어디를 먼저 하는 건 상관없는데 이 순서가 틀어져 버리면 결과가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은 그거를 예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얘가 이제 우리한테는 다 시험 문제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괜찮죠? 문제를 많이 풀어드리고 싶은데 문제까지 풀면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설명 다 드릴게요. 먼저. 그 다음에 이제 단위 행렬의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른 단원이야 엄청나게 많은 심한 문제, 막 응용력 이런 게 있겠지만 이쪽은 그쪽이 약해서 아마 쌤이 오늘 준 책이 2권짜리인데 9번만 다 해도 아마 기출 연습할 때 행렬이 안 틀릴 거예요. 문제는 뭐 순열 조합이나 2차 등식 문제겠죠. 자 이제 그 단위 행렬 몇 번이네 이제 6번, 7번, 6번. 이거 딱 네가 잘 체크하면서 해라. 단위 행렬이라는 또 이름이 붙어있는 행렬이 하나 있어요. 이 단위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그 대각선 성분은 모두 1이고 그러니까 대각선은 이쪽을 말하는 게 이거 주 대각선이라고 해요. 행렬에서는요. 근데 고등학생들 잘 안 쓰더라고요. 왜냐면 대각선이 이쪽도 있잖아요. 근데 이쪽을 말합니다. 행렬에서는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오는 거를 대각선 성분이라고 합니다. 대각선 성분. 그러니까 대각선 성분은 모두 1이고 이 나머지 성분들 있잖아요. 그 나머지 성분이 모두 영인 행렬을 그러니까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단위 행렬은 막 아무나 막 존재하는 게 아니라 정사각 행렬에만 정의합니다. 정사각 행렬들에 대해서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냥 뭐 1 이것도 그냥
단위 행렬이요. 이걸 1차 단위 행렬. 1차 단위 행렬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2차 단위 행렬은 2x2인데 요 성분만 다 1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1, 빵, 빵, 1 이렇게 적어주면 단위 행렬. 2차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이니까 대문자 2로 쓰더라도 다 알아듣고 들을 겁니다. 3차 단위 행렬은 3x3이기 때문에 이쪽 성분을 0으로 다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를 1빵 빵, 빵 1빵, 빵 빵 이렇게 적어주는 게 3차 단위 행렬. 뭐 끝없이 가겠죠? 되게 많겠죠? 뭐 이렇게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쟤는 도대체 무슨 성질이 있느냐 이런 건데 얘가 되게 좋은 애예요. 우리가 이제 숫자 나라에서 3에다 누구 곱해야 3이냐라고 말하면 얼마죠? 1이죠, 그죠? 아, 이견이 없어요. 3에다가 누구 더해야 3이죠? 이견이 없어요, 0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역할을 하는 애들을 그 원래 수학에서는 항등원이라고 해요. 들어본 적이 있을까? 항등원이라는 말. 항등원이라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튀어나가게 해주는 이런 가장 기본 단위를 항등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행렬의 곱셈에서 항등원 역할을 하는 애가 이 단위 행렬이에요. 단위 행렬. 제가 이런 역할을 한다. 되게 중요한 애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첫 번째 성질인데 성질인데 성질이 하겠죠. 그래 하던 말 알게 되거든. 만약에 첫 번째로 그 A 행렬과 단위 행렬을 곱하잖아요. 이거는 무조건 결과물이 A야. 저 2는 그냥 무시할 수 있어. 곱하기 입장에서. 얘가 또 이렇게 곱하기 해도 전혀 문제가 안 생겨. 그러니까 곱하기를 해버렸을 때 자기 자신을 튀어나게 해주는 그 행렬의 이름이 단위 행렬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연습 하나 해볼게요. 그냥 보여주기만 할게요. 확인만 하자. 만약에 2x2 입장에서 봤을 때요. 이게 2x2 2차 단위, 2차 정사각 행렬이고요. 그 다음에 단위 행렬 가지고 올 텐데 자, 2x2 2차 단위 행렬 가지고 오겠습니다. 그랬을 때 자, 한번 곱하기 한번 해볼게요. A와 2를 곱해주면은 하면 되지 뭐 그지? A, B, C, D 냅두시고 1빵 빵이를 적어주시고 아까 곱하기 배웠으니까 이게 샤라랏 하시고 곱하기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A 빵 A 빵 B C 빵 0 D 이렇게 나가면서 우와 자기 자신이 무조건 튀어나옵니다. 순서가 바뀌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이렇게 해주면은요. 여기가 1빵 빵1 단위 행렬 그 다음에 A 행렬이 A, B, C 적어주시고 또 곱하기를 한번 해보려고 가로 찍고 세로 찍고 곱하기 하려고 봤더니 A 빵 A 적어주시고 B 빵 B가 들어가고 빵 C 이렇게 들어가고 빵에다가 1B니까 이렇게 들어가면서 와 이거 과물이 A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체크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A 행렬과 B 행렬을 곱한 거랑 B와 A를 곱한 게 일반적으로 똑같다고 말을 못하거든요. 근데 이 곱하는 행렬 중에서 두 개 하나 이상이 단위 행렬을 포함하고 있을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요.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하게 되면서 자리가 바뀌어도 결과물은 무조건 A다. 이게 되게 좋은 게 교환 법칙이 성립을 해버리면은 얘를 갖고 있는 애들에 대해서는 곱셈 공식이나 인수분해가 다 돼요. 전개를 막 하고 싶은 대로 원래 하던 대로 막 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단위 행렬이 없는 이와 같은 곱셈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럴 때는 곱셈 공식 같은 거, 인수분해 같은 거를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당연한 게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단위 행렬을 여러 번 곱해봐라. 요거는 이제 n승이라는 게 n번 거듭제곱하는 뜻이거든요. 얘가 2를 아무리 곱해도 이렇게 곱해도 단위 행렬, 그죠? 그 다음 또 곱해도 단위 행렬. 얘는 그래서 보나마나 이거라고 딱 매듭을 지으시면 됩니다. 근데 단위 행렬은 아무리 곱해도 지 자신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오, 이제 그 기본 설명 거의 다 드린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이제. 요거 조금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 이제 그 유명한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있죠. 케일리가 C 맞지? C, 맞지? 이름이 C-K가 아니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 요거는 그 설명을 안 하는 학원들도 있을 거야. 왜냐면 교과서에 없어서 그래. 근데 근데 없어도 이게 되게 편한데 어떻게 안 써 이거? 써야지. 그래서 이거는 우선은 외우시는 게 좋고요. 암기하는 게 좋고 이게 좀 어차피 이거를 내가 가르칠 거니까 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합니다. 여기저기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예전에 내가 했었나? 소민아? 했었어? 배웠니 이거? 왜 이게 이렇단 말이야 이게. 근데 이거 왜 안 가르치지? 그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지. 교과서에 없는 건데. 근데 알면 편한데 어떻게 안 쓰냐? 그 문제가 어려워지면 이게 쓸모가 좀 있어 이게. 봐봐.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A라는 행렬이 2x2로 이렇게 있을 때야. 그러니까 2x2에서만 적용한다고 인정사. 그리고 뭐 단위 행렬은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2차 단위 행렬을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영행렬은 그냥 모든 성분이 0짜리 2x2로 생각을 합시다. 얘들아 행렬을 좀 이렇게 크게 써라 하지? 아니면 진하게 쓰던가 대문자 오니까 저거. 그런 상태에서 항상 성립하는 관계식을 보통 케일리 해밀턴 식이라고 하는데 귀찮으면 CH 식이라고 하셔도 괜찮아요. 어떤 식 하나가 무조건 성립을 해요. 요렇게 성립합니다. 자, 먼저 A 행렬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요거 보이죠? 주대각선 요 줄을 더하세요. 더해서 A 플러스 B 상수 잡고 A 행렬 곱하기 하세요. 그러니까 A 행렬의 상수배한 겁니다. 상수배. 그 다음에 플러스를 열거나 걸어친 다음에 요렇게 곱한 거 이렇게 곱한 걸 빼세요. AB 마이너스 BC. 그래서 AB에서 BC를 빼고 단위 행렬을 곱하세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영행렬이 된다가 이게 케일리 해밀턴 식입니다. 무조건 성립돼요. 믿고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 얘들아 요 화살표 방향 잘 봐야 돼. 이쪽만 돼. 그러니까 이게 반대쪽이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아래쪽에다 뭐라고 적어놓냐면 이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이 정리의 역방향은 성립하지 않는다가 핵심이야.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힘내. 얼마 안 남았어. 이거 뭐 확인 작업은 너 직접 해드릴 수 있습니다. 볼까요? 정말 확인만 하면 되겠다. 요거 조금만 지워볼게요. 나는 고등학교 때 이거 보면서 저 인간들은 이런 거 어떻게 만들지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어떻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찾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대학 가면은 요거 보이죠? AD-BC. 그러니까 이거 곱해서 이거 뺀 거지. 이게 그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같은 거 있잖아. 되게 중요한 거잖아, 그거. 이 행렬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식이야. 이거를 행렬식이라 그래. 행렬식. 그래서 이렇게 쓸 거야. A의 행렬식. 이게 AD-BC야.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 D라고 하지. 이 D 뭐의 약자인 줄 알아? 뭐의 약자인 줄 알아? 영어로. 디터미넌트, 요게 디터미넌트야. 행렬식. 요거는 디스크리미넌트라고 불러야 될 거야. 그래서 요 둘이 달라. 2차 방 판별식은 디스크리미넌트, 행렬식은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식이야. 얘가 0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되게 판단 구조가 다 바뀌어. 걱정하지 마. 우리는 안 돼요. 없어. 원래 이거 배워야 돼, 이거. 이거 가지고 뭐 하는 거란 말이야. 아름다운 세상. 배우지
자, 그래서 이제 갑니다. 보세요. 자, 먼저 이 a제곱을 한번 할게요. 이거. 얘는 그러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a, b, c, d, a, b, c, d 곱해버리면 되니까요. 진짜 합시다. 뭐 진짜 해버리죠. 뭐 구속에 뭐 했어요. 2x2인데 딱 해주면은 얘가 먼저 a제곱에 bc 쌤이 할게 보기만해 a제곱 더하기 bc 그 다음에 ab 더하기 bd ac 더하기 cd bc 더하기 d제곱 곱하기 해봤고 요것도 붙여버리자. a 플러스 d에다가 a 곱하고 a를 곱하고 마이너스가 붙이라. 그냥 이렇게 쓸게요. 우선 a 플러스 d a 이거 상수배하는 겁니다. 얘는 그럼 이렇게 하면 바로 되지 않아요? 여기다가 이 상수 곱한 거니까 다 곱해주면 되는 거죠. 상수배는요. 곱하기 할게요. 여기다가 a 플러스 d 곱합니다. 그럼 얘가 어렵게 쓰고 하자. 얘가 이제 앞쪽에 a 플러스 d 상수배를 이렇게 해주는 거밖에 안 되니까요. 요건 상수입니다. 행렬 보기 아니에요. 상수배 다 곱해주면 됩니다. 여기다 a 플러스 d를 곱해주면은 이 a제곱 더하기 ad가 만들어지고요. 여기다 a 더하기 d를 곱해주면은 ab 더하기 bd 혹시 틀리면 말해줘라. 이렇게 곱해주면은 ac 더하기 cd 이렇게 만들어지고 마지막 거 곱해주면은 ad 더하기 d제곱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이 친구는 단위 행렬한테 이거를 상수배라는 거라서 여기다 다 곱해주면 되는 거지 뭐. 뭐 얘는 빵이 여기다가 한번 붙여주면 되겠는데. 그래서 맨 마지막 이 ad-bc의 단위 행렬이라는 것은 이거 바로 쓸게요. 이거는 어차피 1이니까 뭐 얘만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니겠니? 얘는 그래서 ad-bc 빵 ad-bc 이렇게 되겠구나.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얘를 빼고 얘를 더해요. 이건 확인만 하면 되잖아요. 먼저 1행 1을 한번 보세요. 자, 여기다가 여기를 뺄 겁니다. 빼니까 롤로 사라지고. 그 다음에 요거 일단 빼는 거랑 요거 마이너스 듣거든, 이거. 마이너스 AD 이렇게 지워지지 않을까요? 여기 BC 선, 이건 마지막으로 더하기잖아요. BC, 마이너스 BC 일단 사라지면서, 1행 1의 전분 0이구나. 나머지는 해보세요. 다 사라집니다. 이게 여기가, 이게 나오는 거야. 요게 KLM 당정. 그래서 뭐 활용하는 문제가 하나 보여줄까? 아까 줬던 책을 한번 잠깐 줘볼래? 내 책을 교실에서 가지고 아마 마트에서 아마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안 하겠니 싶나? 하나만 문제 하나 적어주고 풀어줄게. 봐봐. 마플에 뭐 1861번이라고 있는데 문제만 적고서는 줄게. 자, 이게 1, 2, 3, 4 이렇게 있어요. 2x2입니다. 얘네가 질문이 이 a 상승 더하기 2a 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2배의 단위 행렬. 얘가 a 행렬의 몇 배와 단위 행렬의 몇 배랑 같은지를 설명해봐라 라고 문제가 나왔어. 이거 풀어보라고 하는데 이게 원칙적으로 갈 거면 니네 이거 정말 삼성 해봐야지 이거. 이 제곱도 해봐야지 뭐. 상수배 하고 나서 2배하고 이 빵빵이 더해서 이거랑 연립을 해야지 뭐. 이게 원칙적인 풀이란 말이야. 근데 K11 정리의 식을 한번 적어주면 이 CH식을 한번 적어주면 자 먼저 A제곱을 적어주시고 이 둘이 더하면 얼마죠? 5니까 마이너스 5A라고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5A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4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2인가요? 이런 게 성립을 한다는 거예요. 저런 식이 성립한다. 그러면은 이따가 이 A제곱은 이거로 바꾸세요. 이걸로. 이 두 개를 이렇게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넘겨주니까 A제곱 자리에는 누구로 바꿔치기 하면 되냐면은 5A 플러스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A 상승도 필요하죠.
그럼 A 상승은 내가 요 A제곱이 뭐랑 똑같다는 거 알고 있냐면 이게 5A에다가 이거란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양변에다 그냥 A를 곱하세요. 이렇게. 양변 곱하기 해주면 얘가 이제 A 3승 만들어지고 5배의 A제곱에다가 2배의 A인데 어차피 얘랑 얘를 곱하면 누가 됩니다. A가 돼버리니까 2는 안 써도 괜찮고 다시 한번 A제곱 자리를 이 친구로 체인지하세요. 그러면 얘가 5배 걸어치고 A제곱 자리에 이렇게 5A 플러스 2배의 단위 행렬 들어가고 뒤쪽에 다시 2배의 A 행렬이 붙어있다. 그러면 25A 얼마죠? 27A 행렬 되나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하니까 몇 A가 만들어집니다. 10 단위 행렬 만들어지죠. 계산 맞게 했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 자리를 이거로 바꿔치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래서 27배의 A 행렬에다가 플러스 10배의 단위 행렬. 여러분들 답은 이거랑 이렇게 더하셔서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된다. 끝났죠? 27A, 그럼 32A, 35A. 교각을 해서 답은 35A 행렬에다가 10개의 단위 행렬, 2개의 단위 행렬, 2개의 단위 행렬, 10몇 개? 이렇게 답을 낼 수 있고 이렇게 해결하는 게 그러니까 실제 곱셈을 하지 않고도 이런 거듭 제곱의 차수들을 떨어뜨릴 수 있는 이게 K-디나미터 정리의 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되게 높은 차수 다룰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주의사항 좀 적어줄게. 마지막이다. 요거는 이제 조금 엄밀히 말하면 좀 증명이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 적어놓고 그냥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K-디나미터에서 요 역방향을 성립하지 않는다를 이거 자세히 알아야 돼 이거를. 그리고 심한 문제가 나오면 이걸 건들 수도 있다고. 봐봐 이제 요건 줄게. 연습할 때 한번 해보시고. 행렬은 오래 안 끌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랑 다음 주 정도에 그냥 다 끝내버려야 돼. 그러니까 과제가 빨리 많이 해버리라고. 검토도 아마 따로 많이 보면 아마 금방 끝날 거야. 다시 여러 가지 방정식, 부정식, 순열조합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시험 범위. 자 이제 그 참고사항이라 보시면 되고요. 참고사항인데, 근데 이게 그 K-디나미터 정리는 CH 정리의 역은 보통 역이라고 합니다. 반대 방향을요.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예요. 성립하지 않는다. 이게 완벽한 그 수학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이면 이거가 된다. 근데 J이면 얘도 된다. 이건 성질이거든요. 근데 이쪽만 되면 이쪽이 안 된다. 이거는 그냥 반쪽짜리 정리죠. 뭐 공통수학 수업 공부해서 알겠지만 이게 충분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필요 충분이 안 된다는 거죠. 자 보세요. 그냥 간단하게 보여드리기만 할게. 증명보다는. 예를 들어서 A제곱 마이너스 4A 더하기 3 단위 행렬이 0행렬이 된다라는 이런 어떤 식이 하나 있어요. 그럼 내가 이거를 보고 나서 만약에 A 행렬의 모습을 이렇게 AB식이라 가정을 했을 때 그렇구나. 여기가 마이너스인데 4니까 이 둘 더한 게 4겠지. A 플러스 B가 4겠지. 그 다음에 요거 AD-BC 자리가 여기니까 그러면은 이게 AD-BC가 얼마겠지? 3이겠지라고 이 판단이 안 된다요. 알겠죠? 저 행렬의 모습을 보고 식을 세우는 건 문제가 없는데요. 저 식을 보고 행렬의 예측이 안 돼요. 이게 여기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확인만 시켜드리겠습니다. 확인 보세요. 제가 일부러 내가 여기 인수분해가 되게 만들어놨어. 인수분해가 안 돼도 상관은 없어. 근데 인수분해가 되고 이게 요거 어차피 단위행렬 섞여 있어가지고요. 곱셈 공식 하듯이 하면 되거든요. 마치 그냥 x제곱 마사 x 더하기 3을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얘가 그 a 요거 이제 3, 2에다가 2 곱해봤자 3, 2제곱이니까 3, 2죠.
그 다음에 둘 다 마이너스를 또 붙이면 되는 거라 징수분해가 됩니다, 저게. 얘가 그래서 이제 그 a-3 단위 행렬에다가 곱하기 a-단위 행렬이 이렇게 써져요. 저거 정리하면 저거랑 똑같아요. 아시겠죠? 근데 이 둘이 곱해서 영행렬이라고 했는데 여기서 첫 번째 케이스 봐. 첫 번째 케이스로 만약에 a가 3 단위 행렬이 돼버리잖아? 그러면 이 앞에 얘가 무슨 행렬이 돼버려? 이게 영행렬 돼버리는 거지. 야, 그러면 얘가 영행렬인데 얘가 어떤 행렬이 오더라도 영행렬과 곱하기 하면 영행렬이 무조건 맞겠지. 이게 곱한 게 영행렬이라고 해서 얘가 영행렬이 있다 이게 판단은 안 되지만 얘가 영행렬이 돼버리면 이건 곱한 게 영행렬이 무조건 맞지. 왜냐면 이 앞에가 빵빵빵빵이라는 건데 여기다 어떤 애가 곱해지더라도 이쪽 결과는 빵빵빵빵일 수밖에 없다는 기정사실이잖아. 그래서 A가 3 단위 행렬이 돼버리면 저게 성립을 해. 근데 두 번째 케이스로 얘가 영행렬일 수도 있잖아. 이렇게. 그럼 A가 누구랑 같아도 괜찮아. 단위 행렬이어도 성립을 해. 그러니까 이거 둘도 성립을 하고 그러니까 얘는 행렬의 모습을 적어주면은 3배의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모습이 3빵빵3이지. 그치? 얘 단위 행렬이니까 얘는 그냥 1빵빵1이지 뭐. 그치? 근데 세 번째 케이스 여기를 내가 설명을 자세히는 못하겠어. 근데 이렇게 받아들여. A가 만약에 단위 행렬의 상수배가 아니라면 얘가 영행렬 될 수가 없고 얘가 영행렬 될 수가 없다야. 근데 곱해서 영행렬이 된 거잖아. 약간 영인자 느낌이거든 지금. 그치? 이럴 때는 설명해 주실 때 좀 어려워. 이럴 때는 그냥 이 모습이 성립을 하는 거야. 이럴 때는 어쩔 수 없다. A 플러스 B가 4가 돼야 되고 그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식에서 봤던 것처럼 이 모습이 만족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그러니까 요거를 놓치지 않으면 돼. 근데 잘 생각해봐. 봐봐. 잠깐만. 여기서 요거 둘이 더하면 얼마니? 안 맞잖아. 이런 애들도 저거를 성립시키는데 또 이게 합이 4가 아니란 말이야. 이렇게는 확 갈 수가 없다야 이게 사실은. 약간 이해가 되지. 근데 이런 상태가 아니라면 즉 단위 행렬의 상수배의 모습이 아닌데 쟤를 성립하려면 이게 돼야 돼. 합이 4가 돼야 되고 뿅뿅 뺀 게 3이 돼야 저게 성립을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런 거를 만족하는 이게 우리가 더한 게 4고 곱해서 뺀 게 3되는 행렬이 몇 개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수히 많다. 이 관계를 만족하는 행렬은 셀 수가 없이 무수히 많다야. 이게 얼마나 많겠어? 더한 게 4가 되는 게 얼마나 많을 거고 곱해서 뺀 게 3 되는 게 무수히 많으니까 저 관계를 만족하는 행렬은 무수히 많다. 근데 더한 게 4가 안 되는 행렬도 있다. 이 정도를 정리하시면 돼.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하시고 잠깐 쉬는 시간 드리고요. 아까 확인 테스트 좀 정리 다 풀고 마무리하고 우리 쪽으로랑 우선 검토를 좀 받으시면 되고 다음 과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정규 수업체 만나잖아요. 그때 요거 마플 문제가 좀 많아서 아마 마플 연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플을 싹 다 푸는 것으로. 이제 그거 싹 푸는 것으로 진행을 합시다. 양이 좀 많기 때문에 좀 이제 좀 계획적으로 문제수 보시고 하루에 몇 문제씩 이렇게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을 겁니다.